SB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피아노의 맑은 음색, 그리고 바이올린의 고독한 떨림, 그리고 첼로의 웅장함, 모두 겨울을 닮은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셋이 한가운데 모여서 공간을 울리며 이 음들의 향연은요, 겨울의 고상한 기품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에서 피아노 트리오를요, 겨울 클래식의 정수라고 꼽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 피아노 트리오뿐만이 아니라 실내악은 겨울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클래식의 장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실내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실내악, 적은 인원으로 연주되는 기악 합주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내악에서는 각 파트가 단독 주자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요. 합주체와는 조금 다른 섬세한 표현, 진지한 내용, 친밀한 성격 등의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내악 편성과 이런 특성들은 깊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각 파트 사이에 이른바 독주와 반주라는 주종 관계 없이 대등한 입장으로 협주적인 합주가 중요시되고요. 따라서 단독 주자들은 독주적인 개인기를 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주 성격 때문에 독주적인 성격이 강한 바이올린과 피아노 소나타와 같은 이중주는 실내악에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인원수는요, 2명에서 10명으로 편성이 되고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2중주, 그리고 3중주, 4중주, 5중주와 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편성도 다양하지만 그 주체는 현악기고요. 여기에 피아노와 또 관현악을 곁들인 것으로 피아노 3중주, 클라리넷 5중주 등과 같은 것이나 목관 5중주와 같은 관악기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실내악의 양식이 성립된 것은 바로크 시기고요. 고전파 음악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하이든에 의해서 현악 4중주의 형식이 확립이 됐고요. 또 모차르트에 이르러서는 보다 풍부한 내용이 담기게 됐습니다. 네, 그 후 작곡가들도 실내악에 많은 작품을 써서 중요한 음악 양식의 하나가 됐는데요. 유명한 실내악단으로는요, 카살스 3중주단, 카페, 아마데우스, 레너, 베그, 부다페스트, 줄리아드 등의 현악 4중주단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1957년 아카데미 3중주단이 창단이 돼서요. 처음으로 본격적인 실내악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서울특별시 바로크 합주단이 연주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실내악 3부를 통해서 소개할 이 첫 번째 음악가는 브람스입니다. 오늘날 이 브람스가 남긴 작품들 가운데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역시 교향곡과 서곡 그리고 협주곡 등의 관현악곡일 텐데요. 하지만 작품 번호 122번에 이르는 그의 작품 목록에서 관현악곡은 관현악 반주가 붙은 성악곡을 포함하더라도 22곡이 넘지 않습니다. 사실 브람스의 음악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는요, 실내악인데요. 그가 남긴 실내악곡들의 거의 예외 없이 19세기 독일 낭만파 실내음악 장르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명곡들을 남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람스 첫 곡으로 감상할 작품은요, 피아노 3중주 1번입니다. 네, 이 곡은 슈만의 관계에 사로잡혀 자살을 시도한 후 브람스가 처음으로 완성한 주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슈만과 브람스의 관계 매우 깊고 또 긴밀했다고 전해집니다. 브람스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관계이기도 했는데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원래는 1854년 이 곡을 완성했지만 곡의 구조 내용이 조금 어설퍼서 브람스는 훗날 이 곡을 보고 질색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1891년에 흠이 있는 반쪽짜리 걸작을 완전한 걸작으로 고쳐서 오퍼스 8이라는 이 표제로 다른 작품들과 함께 발표를 합니다. 네, 원래 버전은 후원자였던 슈만에 대한 존경과 슈만의 아내 클라라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심정을 떠올리게 하는 암시와 인용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특히 1악장과 피날레에는 그런 감정들이 몹시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브람스는 1891년에 다시 이 부분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사악장이 피날레에서도 상당히 수정을 했지만 열정적인 비단조의 주요 주제는 브람스가 처음 작곡했을 당시에 부여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브람스도 음악적 천재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유형을 보면 노력하는 천재 스타일에 더 가까운데요. 악보를 여러 번 수정하면서 결국 최고의 작품을 빚어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국내 최고의 트리오죠. 세계적인 음악가 정경화, 정명아, 정명훈, 정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특히 브람스는 실내악의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편성에 걸쳐 고른 수령의 작품을 남겼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또 돋보이는 점입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브람스의 작품은 현악 6중 주곡 1번인데요. 브람스의 현악 6중 주곡 1번은 1859년에서 1860년 사이에 작곡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56년 슈만이 세상을 떠난 후에 브람스는 클라라 슈만의 추천으로 1857년부터 59년까지 매년 가을 데트몰트에서 궁전음악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브람스의 궁전악단 사람들과 어울려서 실내악 연주를 즐기곤 했는데요. 그 경험이 이 육중주곡의 작곡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브람스의 메모에 의하면 전곡은 1860년 여름에 일단 완성이 된 듯한데요. 이후 브람스는 제2악장을 피아노 연주용으로 편곡한 다음에 주제와 변주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클라라의 생일에 맞춰 선물로 보내면서 비평을 구했고요. 그리고 친구 요하임에게는 전체 악장의 초고를 보내서 역시 비평을 구했다고 합니다. 네, 초연은 1860년 10월 20일 하노버에서 요하임이 이끄는 앙상블의 연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초연 직후에는 또 이 곡을 봄 육준주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역시 브람스의 멘토였던 슈만의 봄 교향곡의 간접적 오마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이 육중주곡은 대체적으로 밝고 또 온화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당시 데트몰트를 비롯한 독일 각지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차츰 생활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던 브람스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트몰트는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의 보수적인 도시였고요. 또 주위에는 아름다운 숲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데트몰토에서 브람스는 고전파와 그 이전 시대의 음악을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에서 특히 빈 고전파 대가들의 영향이 엿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브람스는 자신은 길고 센티멘털한 작품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속 음악적인 요소가 두드러진 점도 이 곡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악장의 제1주제와 제2주제 사이에는 렌틀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민속춤곡의 풍의 선율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2주제의 리듬은 왈츠의 그것과도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2악장의 유명한 주제도 기본적으로 민요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체적인 곡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느긋하고 친근함이 느껴지는 고전풍인데요. 제1주제와 왈츠풍의 제2주제가 부드러운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다분히 슈베르트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2악장은 주제와 6개의 변주로 이루어진 변주곡, 또 전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악장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브람스의 눈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비올라에서 나타나는 민요풍 주제가 단순하면서도 정력적이어서 베토벤적인 인상을 풍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3악장은 쾌활하고 또 해악적인 베토벤풍의 스케르초 악장인데요. 첼로의 피치카토 위에서 바이올린의 경쾌한 선율을 연주하는가 하며 또 익살스러운 싱커페이션의 리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4악장의 경우에는 론도 형식인데요. 하이든을 연상시키는 느긋한 행진곡풍으로 주제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아한 느낌의 부주제가 등장을 하고요. 절정으로 향하는 대목에서 푸가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현악 6중주 제1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악장이죠. 이 악장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 실내악 일부 브람스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SBS입니다. 종목 번호는 034120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광고 총량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 SBS 광고 매출 부분의 수익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총량제 광고에 완판되는 SA급 시간대 위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BS는 방송사업과 문화서비스업 그리고 광고사업 등을 영위 중인데요.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광고 시장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종합편성 채널 허용과 또 모바일 시청 환경 등으로의 이동 채널의 다양화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종목 또한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골프존입니다. 종목 번호는 121440입니다. 스크린 골프 포화 상태에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연결 영업이익이 1,200억 돌파로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동사는 골프 시뮬레이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함께 이용 고객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프 시뮬레이터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총 167건의 특허를 출연해서 92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SBS와 골프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꼽으면 단연 춤일 텐데요.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춤 중에서 발레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발레리나들의 생활 백서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발레리나 생활 백서 하나. 안녕하세요. 틈새시장. 이런 가격은 철문에 막힌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한 그녀만의 비법. 나의 유연한 신체를 최대한 활용하라. 들어가서 발레리나 생활 백서 둘. 그랑플리에.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뽑을 때도 발레 기본 동작을 써먹을 줄 아는 센스. 발레리나 생활 백서 셋. 휴식. 클래스를 마치고 휴식을 취할 때 몸이 굳지 않도록 자세를 잡고 쉴 줄 안다. 자는 거야? 가끔 예외는 있다. 네, 오늘은 발레리나의 생활 백서 세 번째 내용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버셜 발레단의 협조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우아함이 이러한 재미를 주는 오늘의 펀앤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으로 대한인데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포근해지면서 수은주가 영상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는 그런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